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오늘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한국 여자 배구계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 하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독 교체가 아닙니다. 한 팀의 정체성, 그리고 리그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선택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IBK 기업은행 알토스의 차기 감독 선임 소식인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마나베 마사요시 감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오느냐가 아닙니다. 왜 이 인물이 선택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선택이 팀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배구계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적 부진으로 인한 교체가 아니라 팀의 전술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집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 놀라운 건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IBK 기업은행은 최근 며칠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단순한 감독 선임이 아닌 팀 리빌딩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다음 시즌에 IBK 기업은행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은 위기의 팀을 다시 정상으로 올려놓는 승부수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시점에서 IBK는 이런 변화를 선택하려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번 시즌 IBK 기업은행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부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시즌 IBK 기업은행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보고 새 감독 선임의 진짜 의미와 그 이후 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까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이런 깊이 있는 스포츠 분석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IBK 기업은행의 현재와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 IBK 기업은행 알토스의 출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 IBK 기업은행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력 보강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지난 시즌 약점으로 지적되던 부분들도 보완됐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비 라인에서는 리베로 임명옥의 영입이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안정적인 리시브와 디그 능력을 갖춘 선수인 만큼 팀 전체 수비 조직력의 중심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됐죠. 여기에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 역시 이미 검증된 득점 자원이었고 아시아 쿼터까지 보강되면서 전력의 균형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은 시즌 전 대회인 코보컵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이 대회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탄탄한 수비를 기반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공격, 그리고 국내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더해지면서 팀 전체의 완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육서영의 활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격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팀 공격 구조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했죠. 세터 라인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공격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면들이 자주 연출됐습니다. 결과는 우승,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결과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IBK 기업은행을 이번 시즌 강력한 상위권 후보로 꼽았고, 일부에서는 우승 경쟁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면서 모든 흐름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터진 변수는 바로 이소영의 이탈이었습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어깨 수술로 전력에서 빠지게 되면서 IBK 기업은행은 공격의 한 축을 시작도 하기 전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건 단순한 전력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팀 공격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소영의 공백을 메워야 할 국내 자원들이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공격은 점점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공격이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읽기 쉬운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세터 라인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상과 기복이 겹치면서 토스의 정확도가 떨어졌고 공격 타이밍도 일정하지 않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시 팀 내부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전술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경기력 하락이 이어지면서 선수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팀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이런 흐름 속에서 IBK 기업은행은 연패에 빠지게 되었고 시즌 초반의 기대감은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승 후보로 불리던 팀이 순식간에 방향을 잃은 팀으로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IBK 기업은행의 시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던 IBK 기업은행 알토스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감독 교체였습니다. 당시 팀을 이끌던 김호철 감독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급하게 대행 체제가 가동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팀의 시즌이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흐름은 무너져 있었고 전력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시점부터 IBK 기업은행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독 대행 체제에서 팀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경기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끊기고 단조로웠던 공격 전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선수들 간의 연결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공격이 다시 정리되면서 팀은 최소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육서영까지 점점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IBK 기업은행은 양쪽 사이드에서 동시에 공격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른바 삼각편대의 윤곽이 다시 잡히기 시작한 것이죠. 이 시기 팀 내부에서는 또 다른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수들끼리 별도의 미팅을 진행하며 지금 이대로 시즌을 끝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경기력에서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실제로 IBK 기업은행은 연승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한때는 무너졌던 순위 경쟁에서도 다시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위권을 넘어 플레이오프 경쟁까지 넘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 시기에 IBK는 시즌 초반의 그 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유기적이며 무엇보다 살아있는 팀이라는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의 흐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의 변수, 그리고 어쩌면 이 시즌을 결정지은 마지막 사건이 발생합니다. 핵심 선수들의 연쇄 부상이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베로 임명옥을 포함해 팀의 중심을 잡아주던 자원들이 하나둘 이탈하게 되면서 어렵게 되살린 조직력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비가 무너지자 공격도 다시 불안정해졌고 팀 전체 밸런스가 급격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IBK 기업은행은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시즌 막판 중요한 경기들에서 승점을 쌓지 못했고 끝내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한 채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IBK 기업은행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팀의 문제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곳에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시즌이 끝난 뒤 IBK 기업은행 알토스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깊은 수준의 평가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디서 몇 경기를 놓쳤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팀의 구조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려진 결론은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문제는 선수 개인의 기량이나 컨디션이 아니라 팀을 운영하는 방식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지적된 부분은 바로 세터 라인을 중심으로 한 전술 구조였습니다.
토스의 안정성 문제를 넘어서 공격 루트 자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실제로 IBK 기업은행의 공격 패턴은 특정 상황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강했고, 결국 상대팀 블로커들에게 읽히는 장면이 자주 연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격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결국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특정 선수 한 명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IBK 기업은행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국내 지도자 승격이 아닌 외부 인사, 그것도 팀의 전술 철학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름? 바로 마나베 마사요시 감독입니다. 이 이름이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베 감독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인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 여자 배구 대표팀을 이끌며 빠른 템포와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시스템 배구를 완성시킨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특정 선수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공격 루트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구조. 이 방식은 지금 IBK 기업은행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답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미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만나베 감독이 부임할 경우 세터 운용 방식부터 공격 템포, 심지어 훈련 방식까지 전면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일부에서는 기존 주전 라인업 자체가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감독 교체가 아니라 팀 리셋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IBK 기업은행은 지금 감독을 바꾸려는 걸까요? 아니면 팀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선택은 단순한 오프시즌의 결정이 아니라 IBK 기업은행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IBK 기업은행 알토스의 미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만약 마나베 마사요시 감독이 실제로 부임하게 된다면 이 팀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IBK 기업은행의 다음 시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만나베 감독의 시스템 배구가 빠르게 자리 잡는 경우입니다. 세터 라인이 안정적으로 정리되고 공격 템포가 빨라지며 특정 선수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가 완성된다면 IBK 기업은행은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하게 됩니다. 빅토리아에게 집중되던 공격이 분산되고 육소형을 포함한 국내 자원들이 동시에 살아나면서 상대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BK 기업은행은 단순한 중위권 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위권, 더 나아가 우승 경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팀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적응 실패입니다. 만나베 감독의 배구는 높은 조직력과 빠른 판단을 요구합니다. 만약 현재 선수단이 이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경기력은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거나 기존에 익숙했던 플레이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시즌 초반 혼란이 길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경우 IBK 기업은행은 다시 한번 어려운 시즌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를 동반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른바 리빌딩입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는 이미 선수단 구성 자체를 재편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 자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과감한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IBK 기업은행은 단순히 전력을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IBK 기업은행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떤 팀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의 중심에 만나베 마사요시 감독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은 IBK 기업은행을 다시 정상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 될까요? 그 답은 다가오는 다음 시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